반갑습니다. 저는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을 정리해 왔습니까?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개의 소식, 아주 소소한 소식들이지만 흥미로울 이야기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제스 무디네요. 네, 이제 모제스 무디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팀에서 많이 중용을 받았었는데 정규 시즌 막판과 함께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활약이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모제스 무디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쪽에 부상이 있었다고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이면 네. 직접적으로 슈팅했는데 맞아요. 굉장히 지난 시즌 마지막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시즌 내내 약간 입지가 불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었고 수비도 잘했고 3&D 유형으로서의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정규 시즌 막판과 함께 플레이오프에서는 야투 감각이 좀 아쉬웠는데 실제로 이제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치면서 엄지손가락을 안 쓰면서 슈팅을 던지는 방법을 시즌 도중에 새롭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재활을 통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다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엄지손가락을 사실 안 쓰면서 슈팅을 던지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제스 무디는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이제 각오도 밝혔었는데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비중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무디가 사실 온볼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디는 사실 뭐 스팟업 혹은 캐치앤슈터에 굳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비중을 늘려야 잠재력도 꽃피울 수 있고 비중도 늘어날 수 있지만 네. 될까? 바람은 바람인데 그러죠. 효율이 있을까? 볼륨이 생길까라는 좀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리와 버틀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모제스 무디의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확실히 돼야 될 텐데 볼 핸들링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났을 때 마지막에 죽은 벌 처리할 때에는 무디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경기 도중에는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모제스 무디가 목표를 밝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에 딱 하고 나타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세컨더리 볼핸들러나 아니면은 본인이 수비 리바운드 잡았을 때 그냥 템포 푸시하면서 하프라인 넘어오는 정도? 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피켓롤 사용하거나 스크리너 역할을 맡을 때 저는 공격에 참여하고 싶고, 리바운드 잡고 직접 속공을 전개하거나 크로스 스크린을 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근데 저런 의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제스 무디의 성장,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여름을 좀 알차게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성실한 선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몸값도 뭐 쿠민가와는 다르게 본인의 현실을 굉장히 잘 자각하는 타입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누구와는 다르게 팀에서는 이제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베테랑 반열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고, 무디는 골든스테이트에서 그래도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가보시죠. 히브샷. 이게 2526 시즌에 히브샷 룰이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맞아요. 어떤 건가요? 네, 쿼터 이제 종료 직전에 이제 하프라인 뒤에서 던지는 슈팅에 대해서는 이제 NBA에서 야투 시도, 개인 야투 시도에는 기록을 올리지 않고 팀 야투 시도에만 기록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샷 좀 던져라 라면서 NBA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러한 룰 개정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등신 같은 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뭐야? 아니, 선수가 던지는데 저걸 왜 팀 야투로 기록을 하냐고. 그것도 NBA 사무국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잭로우 기자가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네요. 네. 잭로우 기자가 최근에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이제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버저비터 슛을 던질 것이고 이 규칙이 너무 싫다. 왜냐면은 야투 성공률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겁내던 이 겁쟁이 놈들이 슈팅을 던지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던졌던 뭐 커리라든지 그쵸. 요키치, 페이튼 프리차드 같은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잭로우가 이 겁쟁이들이라고 하면서 치킨 쉿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팀이 승리를 하려면 0.01% 확률이 있어도 그걸 시도해야 되는데 내 기로 깎이기 싫어서 안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사실 스탯 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뭐 케빈 듀란트 이런 애들 안 던지잖아. 네. 야, 근데 저거를 그 선수들 편히 봐주고자 저렇게 한다? 아, NBA가 때로는 이상한 판단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거 그러니까요.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히브샷 제일 많이 던졌던 선수가 요키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 배스켓볼 레퍼런스 가면은 제가 예전에 컨텐츠도 찍었는데 히브샷을 던진 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네. 나오는데 스테픈 커리가 지금 현역 선수 중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 현직 선수까지 다 합치면 의외의 선수더라고요. 오, 안드레 밀러. 안드레 밀러. 네, 안드레 맞아요. 밀러가 3점이 없는 선수인데 그렇죠. 대신에 팀을 위해서 히브샷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던졌던 커리, 요키치, 그 다음에 뭐 과거 JR 스미스, 안드레 밀러, 뭐 그다음 현역 가운데 페이튼 프리차드 이런 선수들의 기록은 그러면 지난 시즌 전까지는 적용이 되는 거고 개인 야투로. 이거는 너무 안 던지는 선수를 위한 개떡 같은 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버저비트가 한두 개 더 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NBA의 흥행과 엄청나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구의 본질을 오히려 좀 약간 훼손시킨다. 선수의 손끝에서 던지는 거고 내가 정말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멋있는 도전을 하는 선수들의 용기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걸 팀의 야투 시도로 그냥 갈무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잭 로우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규칙이 이런 용기 있는 선수들의 가치를 퇴색시킨다.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르브론이나 듀란트 같은 경우에 뭐 버저비트 일부러 듣고 뭐 던지는 척하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아이씨 왜 나한테 공 주는 거야 하면서 패스하지. 동료에게 패스하지. 이제 최악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패스하죠. 그 이타적인 이게 이기적인 거잖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좋아하는 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진짜 등신 같은 놈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레리 낸스 주니어네요. 네, 레리 낸스 주니어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크론병이라는 병을 앓고 지냈다고 해요. 네네. 이제 크론병을 이제 가수 윤종신 씨도 앓고 있는 병인데 이제 장이랑 이제 이쪽이 좋지 않은 병이죠. 그래서 이제 레리 낸스 주니어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병을 앓고 과연 내가 NBA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이 병을 갖고 프로 선수가 된 선수가 누구인지 찾아냈고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고 결국에는 NBA 선수가 되었고 네. NBA 2년차 때는 이 병을 앓고 있는 팬과 DM을 주고받으면서 이 어린 친구들에게 나도 꿈과 희망이 되면 좋겠다라면서 장학재단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착하네. 네, 결국 이제 레리 낸스 주니어가 이렇게 열심히 병마와 싸워 이겨나가면서 NBA 커리어를 이겨나가는 부분이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또 희망과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레리 낸스 주니어가 또 클리브랜드로 이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적 소감과 함께 이 크론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리 낸스 주니어가 사실 부상이 좀 굉장히 잦잖아요. 다재다능한데 근데 또 크론병을 앓고서 뛰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저리 프론이다라고 말하기가 또 좀 미안하네요. 맞아요. 이게 병이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부상도 잦아질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병이 또 내장 기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단에도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음식 자체를 많이 못 먹고 뭐 견과류, 씨앗류, 생채소, 매운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아예 못 먹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낸스 주니어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그리고 클리브랜드에서 다시 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본다면은 낸스 주니어도 충분히 좋은 커리어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버지가 또 뛰었던 그런 팀이기도 하고 본인도 또 뛰었고 굉장히 인성도 좋고 매너도 좋은 선수인데 큰 부상 없이 뛰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에반 모블리, 제런 알렌의 백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프론트 코트는 여전히 아주 강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루카 돈치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루카 돈치치가 이제 유로바스켓 8강에서 독일에 패배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번 대회를 앞두고 루카 돈치치 스키니 루카 돈치치가 이 살을 빼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었죠. 맞아요. 함께 뛰어봤던 NBA 선수인 프란츠 바그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라진 거 모르겠던데? 근데 이게 조롱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잘해서 사실 뭐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중요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너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8강에서 뭐 독일한테 졌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탈락이다라고 보긴 어렵고, 근데 돈치치가 7경기 평균 기록이 와 34.7득점에 8.6리바운드, 7.1어시스트, 2.7스틸인데 이게 NBA처럼 48분이 아니라 40분짜리 경기에서 그렇죠. 네, 이런 기록을 낸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사실 우승 후보로는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맞아요. 팀의 전력 자체가 좋지 않았었는데 거의 루카 돈치치가 멱살 잡고 끌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 현지에서는 한때 올해의 수비수에 못 뽑힐 만한 수비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비에서도 나름대로 거의 공헌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돈치치가 이제 살 빠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정식 경기를 치렀고 레이커스에서 경기를 또 뛸 것이기 때문에 돈치치의 활약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돈치치의 이런 활약이 또 반갑겠죠. 네, 그리고 부상을 또 입지도 않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조코피 TV가 골든스테이트랑 레이커스의 개막전 경기를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루카 돈치치의 플레이를 또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인가요? 자유투 사냥꾼. 드레먼드 그린이 최근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사실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이 이야기를 받았던 게 프리드로우 멀천트, 자유투 뭐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투를 거의 삥 뜯는 그 기술에 도가 텄다. 약간 조롱 섞인 이야기였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레먼드 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유투 뭐 사냥꾼 그 이야기를 그 도리스 버크 아줌마가 또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아 저게 해설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냐.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해설자가 그런 말도 못하면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디그린의 생각과 좀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이 드레먼드 그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울 유도한다고 불편하지만 이거는 기술이고 만약에 수비수가 파울을 범한다면은 수비수 네 잘못이지 SJ의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해요. SJ가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엔 또 제임스 하든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네.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나오는 반문은 심판 눈을 속이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과한 액션을 한다는 건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NBA 사무국의 심판이 OKC를 잘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굳이? 네. 깡촌이고. 네. 네. 물론 지난 시즌 우승했고 뭐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배출해 왔지만 썬더는 그런 비호를 받을 구단도 아니고요. 맞아요. 저는 드레먼드 그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자유투를 하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꼴 보기 싫은 그런 뭐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농구는 공격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수비수라면 조심해야 되고 공격자라면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면은 경기 도중에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은 대부분 파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맞아요. 물론 그 상대팀 입장에서는 억울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J가 상대와의 몸싸움을 통해서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SJ의 이러한 플레이에 대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욕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J가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인터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자유투를 시도했던 그 시즌도 있고 맞아요. 팩트죠. 지난 시즌에 집중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거지. 그럴 거면은 예전에도 욕을 먹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칭찬이다. 멘탈 좋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멘탈이 좋아요. 멘탈도 맞아요. 좋고 뭐 앤서니 에드워즈가 아무리 도발해도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굉장히 심지도 굳고 의지도 충만하고 저는 아주 잘 배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자유투에 대한 논란은 뭐 이민재 기자가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지난 시즌 평균 자유투 시도 개수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1위는 야니스였잖아요. 네. 야니스가 더 문제야. 왜요? 10초 안에 안 던지잖아. 중계하는 입장 짜증난다고. 근데 그건 맞아. 10초 안에 던져야 되는데 왜 NBA 사무국에서 심판진들을 왜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비호지. 예전에 칼말론 제가 중계 중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칼말론도 안 지켰거든요. 안 지키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6년 아마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인가 그랬을 거예요. 유타랑 시애틀이 붙습니다. 시애틀이 그때 숀 캠프, 게리 페이튼이 있고 유타는 칼머랑 존 스타턴인데 시애틀 팬들이 합창을 하는 거야. 1, 2, 3, 4 하니까 칼말론이 거기서 자유투를 빨리 던지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유투를 엄청나게 놓친 건 아닌데 아니 차라리 그 자유투 위반을 얘기를 해야지. 예, 저는 오히려 SGA보다는 야니스가 더 문제다. 결론이 그렇게 가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빈 슈팅 하잖아요. 빈 슈팅. 네. 그것도 포함시키라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그럼 빈 슈팅 20초 동안 하면 되죠. 그래. 네. 그래서 심판이 공 주려고 그러면 야니스가 이렇게 주지 하잖아. 말라고. 야 골프 너 골프 치면 너 빈스윙 골프에서 루틴 많은 사람이랑 절대 안 칩니다. 야니스 그런 스타일이야. 빈스윙 진짜 잔디 다 깎아먹는 스타일이라고. 빈스윙하고 10초 넘게 던지고. 그러니까 야. 빈스윙하고 심판이 공 주려고 그러면 잠깐만 하고 빈 슈팅하고 하면 15초예요. 그러면 거의 뭐 24초 바이올레이션 걸리겠네. 나 미러키 배정받기 싫어. 네. 어쨌든 네. 과거에 그래서 제임스 하든을 굉장히 싫어하는 뭐 팬덤도 있었고 길저스 알렉산더도 뭐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저는 드래먼드 그린의 저 이야기에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플레이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이 선수만의 기술 그리고 이 선수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해주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새 시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평균 자유투 개수가 또 몇 개일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